지금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을 생각해 본다면 목숨 걸고 가장 궁금할 것 같아요. 어디까지 오를까? 블록체인 기술이 파해법이 생긴다면 휴지가 되는 거지. 비트코인 6천만 원대 다뤘었는데 그렇죠. 지금 3천만에 넘게 올랐습니다. 여러분 사셨나요? 너무 아쉬워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막 찾아봤어요. 그러다가 짤을 하나 봤는데요. 네네. 보시면 개그맨 황현희 씨가 예전에 월급으로 비트코인을 받았대요. 그때 당시에는 1 비트코인이 120만 원 정도 됐다고 해요. 지금 얼마죠? 1억 8천, 뭐 9천. 와, 너무 부럽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 다시 비트코인입니다. 최근 비트코인의 상승 흐름부터 살펴볼게요. 1월 달에 그 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증권거래위원회에서 ETF에 대한 공식적인 승인을 하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신뢰도가 더 높아지면서 네. 오를까 하면서 그때 뭐 1비트코인이 우리 돈으로 뭐 5,600만 원, 뭐 6천만 원 그 언저리였는데 지금 뭐 거의 이제 1억에 육박하는, 그러니까 대략 70%가량 두 달 만에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저는 뭘 보고 이렇게 상승하는 건가? 과연 신뢰성이 있을까? ETF가 아무리 상장됐다고 하더라도 100% 제도권 안에 들어온 건 아닐 텐데 네네. 이게 왜 이렇게 상승하는 걸까? 그래서 제가 못 들어갔거든요? 너무 아쉽지만. 참 재밌는 게 저는 공교롭게도 비트코인에 대한 정의나 이름들을 시의적절하게 바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비트코인 처음에 2010년 뭐 11년 이럴 때 비트코인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이런 것들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크립토! 암호화폐. 암호화폐. 네. 코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암호화폐라는 이름을 썼어요. 그러면 지금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것들 뭐라고 부르나요? 지금은 가상화폐? 가상자산. 가상자산. 공식 명칭이 가상자산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화폐로 보는 것보다는 약간 투자로 생각하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는 연준이 금리를 내리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서 투자처를 사람들이 찾고 있는데 부동산은 이제 하향세야 다. 주식도 잘 모르겠어. 코로나 끝나고 경기가 옛날 같지 않아. 하는데 이제 뭐죠? 가상자산. 유동성이 다시 공급되면 사람들이 생각한 거야. 2020년, 2021년에 유동성이 공급되고 금리가 내려가면 자산시장 가격이 높아지더라. 인데 뭐가 높아질까 하는데 그 높아지는 것에 대한 추정 혹은 관심들이 가상자산으로 간 거지. 이름이 기가 막힌 거지. 그 부분이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ETF 공식 승인을 하고 비트코인 일부 오를 줄 알았어요. 근데 일정 기간 안 올랐어. 오히려 약간 하락하거나. 그러니까 준비할 때 약간 올랐다가 실제로 발표하고 나서는 뭐 그냥 갔어요. 그래서 이게 끝인가 보다 했는데 이게 기본 호조로 깔린 거죠. 거기다가 금리 인하 방침,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낙관적인 전망들까지 더해지니까 이제 여러 가지 호재들이 합쳐지니까 드라마틱하게 오른 것 같아요. 그러면 신뢰도는 그렇게 있진 않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기존의 화폐들과 달리 비트코인에 가장 각광받았던 부분은 채굴량이 한정되어 있다. 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것이 기존의 법정화폐들과는 다른 거지. 기존의 법정화폐들은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200조 원을 발행했어. 그러면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는 100조 원을 더 발행할지 50조 원을 더 발행할지 모르는 거야. 그러면 공급량이 늘면 어쨌든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지만은 그것의 가치는 떨어지는 거지. 근데 비트코인은 어떻게 돼?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것의 가치는 하나당 가치는 높아질 수밖에 없죠. 본질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대표적인 사례가 뭐예요? 부동산. 부동산인 거지. 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럼 뭐죠? 이 지구상에 매장돼 있는 양은 유한한 거야. 그러니까 금의 쓰임새가 많고 사람들이 선호하면 선호할수록 어떻게 돼요? 금의 가치는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법정화폐, 신뢰를 기반으로 한 법정화폐와는 다른 거지. 그러면 발행량이 한정이 되어 있으면 갈수록 그것의 가치는 그것이 실제로 쓸모가 있다면 이제 그것의 가치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장점인데 또 하나는 이거예요. 그러면 금의 쓰임새는 뭐지? 귀금속으로도 할 수가 있고 화폐 가치도 있고 근데 실제로는 지금의 금의 쓰임새는 원래의 본질적인 목적인 귀금속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전자장비에 쓰는 어떤 재료로 쓰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법정화폐들의 뭐죠? 안전자산, 혹은 안제재. 적어도 금은 그 신뢰들이 있는데 가상자산은 이것의 본질적인 기능이 뭐냐라는 거지. 부동산은 말할 게 없죠. 본질적인 기능, 본질적인 효용이 있는 거잖아. 네.
근데 가상자산은 원래는 아까 얘기했듯이 암호화폐가 될 거야. 이게 전자화폐가 될 거야 라는 기대감으로 그것에 대한 가치가 평가가 되졌었는데 지금은 어쨌든 이게 쓸모가 있을 것 같아. 가상자산으로 사람들이 투자를 받고 있고 뭘 하고 있어 라고 하는데 아직 그 본원적인 쓰임새는 없는 거죠. 맞아요. 투자 그래서 외에는 뭐. 그것이 결여되면 네. 이거는 어떤 사람들의 생각이나 그것에 따라서 충분히 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재미있는 거죠.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본원적인 기능 없이 이것이 자산으로서 역할을 먼저 하는 바람에 있는데 어쨌든 이것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약점인 거지. 그러니까 그 본원적인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또 지속될 거냐라는 부분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 꼭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금 봐라. 사람들의 신뢰, 사람들이 믿는 가치직, 효용은 없지 않느냐라는 부분으로 이제 현대판 디지털 금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 그 부분에 일견 설득력이 있다고 보긴 해요. 근데 어찌되었든 그 부분에선 한계가 있다라는 부분이죠.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뒤늦게 들어간 분들이 좀 있으세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할 것 같아요. 어디까지 오를까? 떨어진다면 또 얼만큼 떨어질까?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지금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래프가 드라마틱하게 상승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 네덜란드 튤립도 그렇고 그런 그래프들과 비슷해요. 사실은 지금 드라마틱하게 오른 거는 그렇게 또 떨어지는 것도 가파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지 마세요 소리는 못 하겠어요. 그런데 이뤄도 될 만큼 하시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오늘의 전지적 경제 시점 비트코인을 주제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당신이 생각하는, 당신이 지금 바라보는 비트코인, 이렇게 생각하라. 경제 박사의 입장에서는 서브프라임 사태 때 그 투자사 중에서 유일하게 이제 손실을 많이 회피할 수 있었던 투자 전략이 뭐였냐면 자기가 투자한 항목들을 가지고 이것이 떨어질 것들에 대한 요인들을 최대한 찾아보고 그것이 그렇지 않을 거다. 이런 요인들은 거의 발생하지 않을 거다라는 정말 돌다리도 두들겨 보기식 그런 의사결정, 분석들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는 그런 걸 회피할 수 있었다라고 했는데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포모 증후군 같이 동조하지 마시고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바라보는 비트코인은요. 무섭지만 부럽다. 저희 전지적 경제 시점.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